안녕하세요. 저는 신청사연 라디오의 애청자입니다. 여기서 늘 울고 웃고 위로를 얻는답니다. 전 40대 후반 여성이에요.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불법 빼고는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힘들게 살았어요. 어려서부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독처럼 왜 그렇게 가난했는지 부모님이 일을 하셔도 늘 돈에 허덕이는 삶을 사셨죠. 그런 가정에서 자란 저도 마찬가지로 항상 어려운 삶에 허덕이게 되었죠. 부모님은 그런 저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꾀를 부리신 건 아니지만 참 어려운 삶이었죠. 그렇게 어렵게 자라온 저는 성인이 되어 20살이 되자마자 이곳저곳에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직업을 찾아 나가기 시작했어요. 고깃집에서도 해보고 물류센터, 양식집, 일반 사무직 등등 가리지 않고 돈 되는 일이면 뭐든 진행했습니다. 참 재주라고 하죠. 저에게는 음식을 기가 막히게 만드는 재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일반 밑반찬들 만드는 일을 제가 담당하기도 하였죠. 그렇게 열심히 악착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고등학교 동창인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저와 달리 마음에 여유가 있어 보이는 남편에게 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죠. 하지만 시댁에선 저를 마음에 들어하진 않았어요. 고깃집에서 기껏 서빙하는 애랑 결혼을 한다는 게 말이 되니? 난 절대 안 된다고 본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열심히 사는 애예요. 본받을 점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부모 잘 만나서 어려움 없이 컸지만 윤진이는 정말 혼자 힘으로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온 애라고요. 결혼할게요. 허락해 주세요. 윤진이랑 함께라면 뭐든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가 고생을 안 해봐서 그렇지. 그런 애가 뭐가 본받을 게 많다고 그러는 거니? 너도 고생을 해봐야 정신 차리지. 제가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허락만 해주시면 돼요. 전 윤진이 아니면 절대 결혼 못하니까 그리 아세요. 시댁 식구는 변변치 않은 직업을 가진 저를 못마땅해 하셨죠. 하지만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20살 때부터 가리는 거 없이 악착같이 돈을 모았기 때문에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 손 벌리는 거 없이 결혼을 진행할 수 있었죠. 친정 부모님은 정말 저에게 미안해 하셨지만 본인들 앞가림하기도 바빴기 때문에 전 부모님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 고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어요. 남편은 대기업 연구원이었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였죠. 결혼했으니까 이제 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 엄마가 좋아하시지도 않고. 나중에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걸 더 찾아보자. 어머님이 내가 일하는 거 못마땅하시대? 그래도 나도 매번 자기 기다리면서 집에만 있을 순 없잖아. 뭐라도 해야 할 텐데. 생활비는 내가 버니까 걱정 마. 그냥 지금은 이제 너 여태까지 쉬지 못했던 거 쉬는 가정이라고 생각해. 남편은 제가 내심 일을 그만두기를 바라더라고요. 저 역시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었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었죠. 그리고 내조에만 전념했습니다. 요리에는 늘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늘 남편에게 먹일 밥상을 차리고 청소하는 게 제 낙이었죠. 가끔가다 신혼집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방문하는 날엔 조금 저를 힘들게 하는 게 있었지만 참을만은 했어요. 원래부터가 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이니 그분들에게 특별히 잘 보이고 싶거나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기대치도 없었죠. 넌 뭐하느라 문도 늦게 여는 거야? 장훈이 일 나가면 그저 퍼질러 자고 쉬는 거지? 아주 남자 하나 잘 만나서 팔자 폈다. 그러게. 여자 팔자 뒤움박 팔자라더니 남자 하나 잘 물어서 고깃집도 그만두고 이렇게 내조하는 게 얼마나 좋겠어? 아, 오셨어요? 아니요, 저도 바빠요. 하루 종일 청소하고 밥하고, 그리고 이렇게 가끔 어머님 오시는 날은 전날에 장도 봐야 하고요. 뭐야? 지금 내가 와서 너 힘들게 한다고 은근 돌려 말하는 거냐?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도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어머님 한 번이라도 밥 해드리려면 장 본다는 거죠. 뭘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무서워요. 어디 말을 하겠나요? 엄마, 새언니 은근 우리한테 눈치 주는 거야. 괜히 우리 때문에 장 봤다고. 참 어쩜 저렇게 말도 안 이쁘게 할까? 뭐기엔 뭐만 들린다죠? 그런 뜻 아니에요. 그냥 따뜻한 밥상 한 끼 차려드리고 싶어서 장 봤단 얘기예요. 오해 마세요. 시어머니는 늘 제가 하는 말을 고깝게 들으셨어요. 하지만 워낙 결혼 전에 반대가 굉장하셨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습니다. 남편이 겨우 설득해서 한 결혼, 굳이 분란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저는 임신을 하였어요. 우리 아이만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으리라는 굳은 다짐을 하고 얼마나 태교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절대 저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겠다고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했죠. 그렇게 첫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예쁘던지. 남편과 저를 반반 닮은 아주 예쁜 아이였죠. 남편은 결혼 전같이 다정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책임감은 강한 사람이었기에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이거 하나면 되었다는 생각으로 전 가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첫 아이가 딸이 태어나고 시어머니는 딸을 낳았다며 이것조차 저를 못마땅히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장손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바라셨거든요. 참 마음에 안 든다 하니까 가지가지 한다. 하필 딸이야. 우리 아들 닮은 아들을 낳아야지. 어쩜.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어머님, 요즘 세상에 아들, 딸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딸을 바라는걸요. 요즘 세상엔 딸이 있어야 한대요. 얼마나 예쁜데요. 됐어. 예쁘긴.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예쁘다더니. 다음번엔 아들 꼭 낳아야 해. 그것도 못하면 네가 이 집에 왜 있어? 그게 제 마음대로 되나요, 어머니? 보통 남자 쪽 유전자로 결정된다고 하는데 저를 탓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왕 이렇게 예쁘게 낳았는데 예뻐해 주세요. 혹시라도 애가 커서 상처받거나 하는 걸 전 절대 못 보니깐요. 조심해 주셨으면 해요. 아이고, 아주 이젠 말대답도 꼬박꼬박 하는구나. 처음엔 그저 내내거리더니 이젠 아주 기가 살았어?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에게 잔소리를 퍼붓고 가셨고 아이 한 번은 안아주지 않더라고요. 그저 아들 손주만을 바라셨어요. 그렇게 상심해 있는 저를 남편은 위로를 해줬지만 은근히 남편도 네가 아들을 낳았어야 했는데 라는 눈초리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주시는 눈치는 참을 수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저로 인해 시작된 것 같은 눈치를 주는 남편은 참기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엄마한테 그렇게 퍼붓냐, 퍼붓길? 뻔히 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도 알면서 그냥 맞춰드리면 좀 좋아.
뭐? 그럼 우리 아기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듣고만 있으란 말이야?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어떻게 그렇게 대놓고 말을 해? 그리고 그래 뭐 아들 손주 원할 수도 있지. 그렇다고 해도 뻔히 손녀 앞에서 그러셔야겠냐고. 자기도 자기 딸이면서 왜 그래? 나는 괜찮은데 엄마 기분 언짢으니까 그렇지. 엄마가 너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 알면서 계속 그렇게 눈밖에 나면 좋냐? 너도 뭐 엄마한테 쌓인 게 많겠지만 그냥 엄마 좀 맞춰두려. 그냥 그러려니 하란 말이야. 그래도 좋아할까 말까인데. 남편은 저에게 어머님의 비율을 잘 맞춰주라고 신신당부를 했죠. 조금은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딸 때문이라도 내가 좋은 마음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딸아이를 키우고 남편의 내조를 이어가던 중 뭔가 저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세월을 보낼 바엔 우리 딸에게 조금 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집에서 내조만 하는 생활도 나쁘진 않았지만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이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였고요. 나 이제 쉰지도 오래됐는데 가게 같은 거 하나 해볼까? 자기도 외벌이보단 맞벌이가 낫지 않아?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그래도 같이 벌면 덜 부담스럽잖아. 안 그래? 우리 연수가 커서도 내가 일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해? 무슨 일하게? 맞벌이는 뭐 아무나 하냐? 네가 경력이 있어 뭐가 있어? 대학도 안 나왔잖아. 그냥 집에서 내조나 해. 뭐? 꼭 말을 그렇게 해야 해? 경력이야 지금부터 쌓으면 되고 응원해주진 못할 망정 무시하는구나. 자기가 그럴 수 있어? 아니, 무시가 아니라 현실을 얘기하는 거야. 기분 나빴어? 그럼 미안해. 그런 뜻 아니었어. 아직 연수도 어린데 네가 좀 더 돌봤으면 해서 그래. 연수 크고 생각해도 괜찮잖아. 난 그냥 자기가 조금 더 가정에 집중했으면 좋겠기에 한 말이야. 그래도 말 좀 생각해가면서 해. 나도 대학 가고 싶었고 당신처럼 앉아서 일하는 일 하고 싶었어. 내 마음 잘 알 것 같이 그래놓곤. 남편은 절대 저를 무시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100% 저를 무시한 발언을 한 것은 맞았죠. 그렇게 전 무엇을 할까라는 계획은 조금 접어둬야 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3살 정도 되었을 때 둘째 임신 소식을 알았죠.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참 지금 생각하면 아이한테 미안한 일이죠. 남편이 외벌이이기도 한데 갑작스러운 둘째 소식에 조금 놀랐던 거예요. 그리고 시댁에서 너무 아들을 원했기도 해서 부담스러운 마음도 컸고요. 하지만 금세 마음을 다잡고 둘째를 예쁘게 키워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인밍아웃을 하는 순간 남편은 썩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막상 이러니 실망스러웠어요. 지금도 힘든데 둘째까지? 아, 외벌이로 둘째까진 힘든데. 몇 주래? 아니 싫은 건 아닌데 솔직히 당황스럽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반응할 수가 있어? 힘들긴 하지만 못 살 정도도 아니잖아. 정 힘들어지면 나도 일하면 되는 거고. 아, 그래.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랬어. 그리고 그냥 걱정이 생겨서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지 뭘 그렇게 화를 내. 요새 보면 너 화 되게 잘 내는 거 알아? 화 좀 그만 내.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발끈이야 발끈이. 내가 무서워서 어디 말을 하겠어?
오히려 남편은 저에게 왜 이렇게 화를 내냐며 역정을 내더라고요. 그렇게 축복받지 못하는 둘째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무조건 사랑하고 예쁘게 키워주리라 생각하며 둘째를 낳았죠. 하지만 둘째도 딸이었죠. 전 오히려 형제가 동성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는 첫째 이어 둘째까지 딸 소식을 듣자 와보시지도 않더라고요. 아마 저도 미운데 아들까지 없으니 어머님의 분노는 극에 달해져 갔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남편이 힘들어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게 살얼음판을 걸었죠. 아니 어떻게 밉다 하니까 어쩜 그렇게 미운 짓만 해? 시집을 왔으면 아들 하나 낳아야지. 둘째까지 딸이라니.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그리고 요샌 아들보단 딸이 최고라고 하잖아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손녀들이 미워할라. 이혼해.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생활비고 이런 거 애들 키우는 거 다 내가 키워줄 테니까 이혼하란 말이야. 나 진짜 걔 보기 싫다. 아들 하나도 못 낳는데 내가 걔를 왜 봐줘야 하니? 결혼 전부터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있어야지. 어쩜 싫은 짓만 골라 한다니? 엄마, 어떻게 그래요? 제 자식을 둘이나 낳은 사람인데 저도 후회가 없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에요. 내가 뭘 했니? 구질구질하게 살게 뻔했어 아주.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난 걔 보면 속이 뒤집힌다. 알겠어? 이혼해. 시어머니는 저와 살고 있는 남편에게 이혼을 종용하는 일도 많았어요. 그 정도로 절 미워하셨죠. 자식을 낳아도 전 인정받지 못하는 며느리였습니다. 전 그런 어머님이 원망스러웠지만 그냥 모든 세월이 해결해 주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살았죠. 모든 부부가 그러하듯 아이를 낳고 살아보니 저희 사이도 무덤덤해지더라고요. 남편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각자 생활하기도 하고 오히려 아들 때문에 살아가는 날도 있었죠. 전 그럴 때마다 너무 외로웠지만 제 아이들을 위해 지금 남편과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계속 전 제 앞날을 위해 뭘 하면 좋을지 알아보기도 하고 배울 게 있나 찾아보기도 했죠. 그러던 중 어렸을 때 일했던 고깃집 사장님이 저에게 제안을 하나 해주셨어요. 얼마나 고맙던지. 그만둔 지 꽤 되었는데도 말이죠. 아니, 오랜만이다. 아유, 어쩜 역시 잘 지내고 있구나. 애도 둘이나 낳고. 아니, 다름이 아니라 너 반찬 가게 해볼래? 네? 반찬 가게요? 에이, 제가 어떻게 아무리 음식 솜씨가 좋아도 그렇죠. 그런 건 아무나 하나요. 못해요. 돈도 그렇고. 시댁이 되게 잘 살지 않아? 진짜 자리가 너무 아까워서 그래. 남 주긴 그렇고. 딱 네 생각이 나지 뭐야. 네가 음식을 얼마나 맛깔나게 잘했어. 안 그래? 내가 너 손맛을 알잖아. 딱 네가 할 거라니까. 애들도 크는데 같이 돈 벌어야지. 아, 제안은 감사한데요. 아직 애들도 너무 어리기도 하고 시댁돈이 제 돈도 아니고요. 일단 생각은 해볼게요. 감사해요. 전 적당히 사장님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아이들도 어렸고 남편과 상의가 필요했지만 남편은 분명 제가 반찬 가게를 한다고 하면 길길이 날뛸 것이 뻔하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제가 음식 파는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예전 숯불갈비 사장님이
나보고 반찬 가게 한번 해보라는데 어떻게 생각해? 나 음식 솜씨도 있고 그냥 내가 딱이라고. 뭐? 반찬 가게? 됐어. 그렇게 일하고 싶으면 컴퓨터 자격증 따고 경리나 알아봐. 무슨 반찬 가게야? 천박하게. 천박이라니. 당신 그럼 그동안 날 어떻게 생각한 거야? 나 고깃집에서 일할 때 만난 거 아니었어? 그동안 날 당신은 그렇게 생각한 거야? 아, 기가 막혀. 당신도 어머님이랑 똑같아. 그렇게 창피한데 나랑 결혼은 왜 했니? 아, 도대체 왜 했냐고. 그때랑 지금이랑 같아? 그때는 네가 어쩔 수 없이 했던 거지만 지금은 굳이 그런 일을 왜 하냐는 거지. 내 체면도 있는데. 남편의 말에 기가 막혔어요. 체면이라뇨. 본인 체면이 어떻길래 반찬 가게 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길길이 날뛰는지. 살면서 실망했던 일은 자주 있었지만 이번 일에 관해 남편에게 참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또 한 번 덧붙이더라고요. 우리 애들 반찬 가게 딸내미들로 못 살게 해, 나는. 엄마도 허락 절대 안 하실 거고. 그런 생각 접어. 이런 걸로 스트레스 주지 마. 뭐? 스트레스? 자기 진짜 말 막한다. 자기 원래 이런 사람이었지? 내가 처음엔 몰랐던 거고. 그래,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겠지.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니? 너야말로 말 막 하지 마. 나 진짜 폭발할 거 참고 있으니까. 애들 때문이라도 그만해. 알겠어? 누군 너랑 이렇게 살고 싶은 줄 알아? 구질구질하고 나도 실증 나. 그래도 그냥 애들 보고 참는 거야. 알겠어? 내 속 그만 뒤집어. 폭발? 자기가 뭐가 폭발할 것 같은데. 내가 반찬 가게 하겠다고 하는 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나 진짜 자기 모르겠어. 오히려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반찬 가게 이야기를 접어야 했습니다. 사장님껜 사정을 이야기하고 죄송하다고 했죠. 그리고 전 무언가를 할 수 없다는 마음에 자존감이 많이 다쳤어요. 남편과 그렇게 대면대면하게 지내던 어느 날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기에 종종 저를 빼고 아이들만 데리고 오라는 말을 남편에게만 하였죠. 남편도 항상 아이들만 데리고 시댁에 가는 날이 많았고요. 그날도 남편과 아이들이 시댁으로 떠나고 오랜만에 얻은 자유부인으로 친구들도 만나고 맛있는 밥도 먹었어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주택, 전 안 가본 지 꽤 되었지만 그 주택이 붕괴를 했다는 거였죠. 전 너무 놀라 그 현장으로 달려갔죠. 처음 그 소식을 접하고 제일 걱정된 건 남편과 아이들이었어요. 오늘 하필이면 시댁에 가는 날이었기 때문이에요. 전 집 앞에 다다랐을 무렵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집은 정말 무너져 내려 있었죠. 시댁 식구들의 떼죽음이었어요. 붕괴가 너무 처참하다 보니 시체를 찾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죠. 아마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체가 갈렸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돼. 아니, 이럴 수는 없어. 연수야, 연우야, 여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내 눈앞에서 일어나. 말도 안 돼. 어머머, 여기 며느리예요? 아유, 어째? 갑자기 집이 이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어? 아유, 마음 좀 추슬러요. 아유, 어떡해? 거짓말. 아니, 우리 남편이랑 우리 애들이
이렇게 갈 리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설마 이 튼튼한 집이 왜 무너졌겠어요? 아유, 어쩜 좋아. 시체도 못 찾나 보네. 붕괴되면 그럴 수가 있다던데. 내가 눈물이 나네. 아기 엄마, 진정 좀 해요. 이웃들은 저를 달래고 말렸어요. 전 그 붕괴 현장으로 저희 딸들과 남편을 찾으러 갔지만 워낙 심하게 붕괴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신 한 조각 찾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전 살아갈 의지도 희망도 다 잃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눈앞에서 잃은 제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시체를 찾지도 못했기 때문에 실종이라는 단어를 써야 했습니다. 장례도 못 올려주는 죄인인 어미가 살아서 뭐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해서는 안 되지만 죽을 결심도 해봤죠.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폐인처럼 살아가고 있었어요. 마시지도 못하는 술에 의존한 채 말이죠. 제 주변 사람들은 그런 제가 걱정이 됐는지 살뜰히 저를 챙겨주었지만 그런 고마운 마음조차 잊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술에 찌든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다 저에게 반찬가게에 제의를 주신 사장님이 저를 어둠에서 끌어내 주셨죠. 너무 고마운 분이셨어요. 힘든 저를 정신 차리게 해주신 분이거든요. 그렇게 음지에서 나왔어요. 정신 차려. 네 아이들을 생각해서 네가 이러고 있으면 되니? 산 사람은 살아야지. 너 나중에 애들 보려면 뭐라도 네가 해야지, 안 그래? 정신 차려라, 당장. 당장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산 사람은 사라지더라. 그러니까 용기를 내. 내가 도와줄게. 사장님, 저 어떡하면 좋아요? 저 정말 이제 혼자인데 우리 애들, 아니 애들 아빠 정말 다시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숨이 안 쉬어져요. 그래, 네 마음 다 알아. 나도 우리 자식 먼저 보내고 사는 게 아니었어. 그래도 사라지더라. 또다시 만날 생각하며 사는 거야. 사장님도 자식을 잃어보신 분이었기에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더라고요. 전 그렇게 사장님의 도움으로 한 발 한 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전 사장님이 제안하신 반찬가게를 맡아서 하게 되었죠. 너무 공허하고 쓸쓸했지만 일하는 순간은 바빴기 때문에 조금은 슬픔이 잊혀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아니, 일에 매달렸죠. 아이들과 남편이 생각나지 않게 말이에요. 그로부터 11년쯤 지났을까요? 전 어느덧 반찬가게 체인점을 내는 수준까지 가게 되었고 건물도 몇 채를 살 수 있었습니다. 다 저를 옆에서 도와주신 사장님 덕분이었죠. 그리고 전 어느 때와 똑같이 반찬 배달을 하였죠. 엄청 으리으리한 펜트하우스더라고요. 비대면으로 배달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배달한 집에서 전화가 다시 오더라고요. 모듬전이 부서졌다면서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라고 생각했지만 뭐 가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조금 부서지거나 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거의 없는 일이지만 말이에요. 모듬전이 부서졌거든요. 이거 다시 해다 주세요. 저희도 굉장히 중요한 손님 맞이인데 너무 곤란하네요. 아, 그러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금방 다시 가져다 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70번지 맞으시죠? 금방 가겠습니다. 서둘러 다시 전을 포장하고 이번엔 비대면이 아닌 직접 집으로 제가 벨을 누르고 들어갔어요. 무슨 잔치를 하나
꽤나 시끌벅적 하더라고요. 문만 열어주고 제가 온 사실을 다른 사람들은 인지를 못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얼마나 시끄럽던지. 아, 안녕하세요. 여기 정 가져왔습니다. 다시 배달이요.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예쁘게 담아온다고 왔는데. 그렇게 주인과 마주하는 순간 저는 정말 뒤로 놀라 자빠질 경험을 했습니다. 그 주인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던 것이죠.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제 남편, 그리고 꽤 컸지만 한눈에 봐도 알아볼 수 있는 내 두 딸. 11년 전 붕괴 사고로 떼죽음을 당해 시체조차 찾을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었던 거죠. 전 너무 놀라 손을 발발 떨었고 절 보자마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당황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말이 돼? 아니, 당신들 죽은 거 아니었어? 그때 그럼 그 집은 뭐야? 그래서 시체조차 없었구나. 그게 말이야.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 지금 손님들이 와 있으니까 좀 나가서 얘기해. 내가 알아듣게 설명할게. 알아듣게? 연우야, 연수야, 엄마야, 엄마. 너희 혹시 엄마 다 잊은 건 아니지?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당신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이들은 저를 보고 긴가민가 했지만 그래도 큰아이가 엄마다라고 달려오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아니, 정말 이 세상 모든 것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우리 딸들이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었죠. 한참을 껴안고 울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유, 지긋지긋해. 여기까지 따라올 줄 몰랐는데 참 아짝같구나. 너 하나 떼어놓으려고 그 쇼를 했는데 기어이 여길 찾아. 뭐라고요? 쇼를? 그럼 지금까지 집 부서지고 숨어 살았다는 거예요? 저 하나 빼돌리려고? 기가 막혀. 당신도 여기에 동조했다는 거 아니야? 날 그렇게 떼어나고 싶었니? 내가 그렇게 싫었어? 그냥 이혼하자고 하지 왜 쇼를 해? 엄마, 진정해요. 아니, 내가 그냥 천천히 설명할게. 솔직히 우리 사이 별로였잖아. 그래서 그냥 너도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라고 겸사겸사 그랬던 거야. 그리고 엄마가 애들 잘 키워주신다고 하니까 아휴, 진정해. 나가서 얘기하자. 전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여태껏 저를 떼어내려 했던 말이라는 게 너무 소름이 돋았고 이게 다 남편과 시어머니 계획하에 한 일이더라고요. 워낙 재산이 많으니 이렇게 펜트하우스를 구하는 건 일도 아니었을 테고 그냥 제가 알아서 떨어져 나가주길 바랬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들까지 이렇게 못 보게 살았던 세월을 생각하면 전 너무 화가 나 미칠 것만 같았죠. 전 시어머니의 뺨과 남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순간 거기 손님들은 모두 저희 쪽을 쳐다보았고 전 그 손님들에게 버럭버럭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네가 나랑 엄마를 줘? 미친 거 아니야? 아이씨, 엄마 괜찮아요? 어디 손찌검이야? 니까지 깨. 지금도 반찬 배달이나 하는 것 같은데. 넌 맞아도 싸. 이 마마보이야. 진작에 나한테 도움 한 번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넌 참 쓰레기 같은 놈이야. 아빠 될 자격도 없는 마마보이. 내가 절대 용서 못해. 11년의 고통 속에 살게 한 죄 달게 받을 준비나 해. 알겠어?
이 정신 나간 놈아? 전 악다구니를 쓰며 소리를 질렀고 자연스레 모든 손님들은 저희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손님들도 저희의 눈치를 살피며 웅성웅성 대더라고요. 그동안 저렇게 교양 있는 척, 품격 있는 척 하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란 걸 알게 되자 말이에요. 여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아세요? 저 하나 떼어내자고 11년 동안 죽은 척하며 숨어 살았던 인간들이에요. 우리 딸들 11년 동안 못 보게 하면서요.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은 분들이신가요? 참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무서운 인간들이에요. 어머머, 말이 돼 이게? 아니 그럼 지 자식을 11년 동안 못 보고 살았다는 거야? 어머머, 웬일이야? 아니 우리한테는 쟤들 엄마 죽었다고 했잖아. 어머 그렇게 안 봤는데 무서운 사람이었네 진짜. 아니 어떻게 며느리를 떼어놓으려고 애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못 보게 해? 아유 그러니까 미친 거 아니야? 애들은 무슨 죄고? 아유 엄마는 무슨 죄야? 아유 너무했다 정말. 장훈이 엄마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 우린 가자고. 너무 소름 돋는다. 나 장훈 엄마 이렇게 안 봤는데 그냥 상종할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우리 모임에서 빼자고. 제 이야기를 듣고 손님들이 웅성웅성거리자 시어머니는 당황하셨는지 저에게 소리를 버럭 지르셨어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그 손님들은 어머님이 자주 만나시는 사교계 모임이었죠. 아마 그 모임에선 영구 제명당하셨고 이미 이 바닥에선 소문이 날 대로 나버렸죠. 본인 발등을 찍은 것이 얼마나 웃기던지. 시어머니는 모든 잘못을 저에게만 돌리었죠. 뻔뻔하게 말이에요. 여기가 어디라고 유언비어를 퍼뜨려? 너 당장 나가지 못해? 예나 지금이나 아주 천박하게 그지없는 년 같으니라고. 어디 내 뺨을 후려쳐 니년이? 알아서 그러니 떨어져 나가면 좀 좋아? 그럼 이 꼴은 털봤을 거 아니야? 안 그래? 아유 지겨워. 야 이 미친 노인네야 정신 차려. 그리고 네 마마보이 아들 새끼랑 너랑 내가 가만둘 줄 알아? 내 딸들 11년 동안 못 보게 한 죄, 그리고 나 이렇게 11년 동안 농락한 죄 달게 받을 줄 알아 당신도. 그 죄 달게 받아 알겠어? 내 딸들 못 보고 산 세월 다 보상받을 거야. 전 딸들에게 나가자고 말했어요. 딸들은 절 11년 동안 보지 않았지만 냉큼 저를 따라오겠다고 하더라고요. 큰딸은 중학생 정도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아빠를 매우 원망하는 눈빛이었어요. 작은 딸은 언니를 졸졸 따라다니기만 했고요. 엄마 말이 사실이야? 아빠! 엄마 죽었다며. 근데 지금 우리 일부러 못 보게 한 거야? 할머니랑 아빠랑 짜고 엄마 저렇게 버린 거야? 우리 아빠 맞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 지금부터 아빠 용서 못해. 벌 달게 받아. 가자 연우야. 아니야 연수야. 아빠 말 좀 들어봐. 아빠한텐 너희들 뿐인 거 알잖아. 안 그래? 어? 아빠 얘기 좀 먼저 듣고 선택해주라. 아니, 사과는 엄마한테 해야지. 나 그동안 엄마 너무 그리웠는데 내색 안 했어, 알아? 죽었다고 했으니까 용서 못해. 11년 만에 본 딸들이지만 참 내 딸들답게 컸더라고요. 얼마나 똑부러지고 야무진지. 전 지금 이루어 놓은 것들도 많았고 충분히 혼자의 몸으로 두 딸들을 케어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죠. 딸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제 머리끄덩이를 잡았어요. 그러자 제 첫째 딸이 할머니를 밀치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얼마나 고맙고 눈물이 나던지 제 편이 있다는 생각에 참 기뻤어요. 엄마한테 이러지 마.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를 이렇게 대해? 당신보다 훨씬 고귀한 사람이니까 적당히 해. 알겠어? 들었지? 당신 노망 내가 막아줄게. 똑똑히 기다리고 있어. 이런 펜트하우스 살아봤자지. 기대해. 내가 어떻게 하는지. 저 전현 핏줄들이 어딜 가? 내가 그렇게 먹이고 입혔는데 아주 망나니 같은 것들, 은혜도 모르는 년들. 입 다물어. 이 노망난 할망구야. 미치려면 곱게 미쳐. 알겠어? 돈이나 준비해놔. 손해배상. 내가 절대 가만 안 있을 테니까. 남편이 뒤에서 절 붙잡았지만 전 그 길로 딸들을 데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변호사를 통해 얘기했어요. 변호사 또한 엄청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친권 양육권을 모조리 제가 가져올 수 있었고 전 이혼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어요. 저에게 14억이란 돈과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법원에서 명령이 떨어졌죠. 시어머니와 남편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제 편이었어요. 11년의 대가가 14억이라는 돈에 값어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조금은 상심했지만 지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들을 제 옆에 둘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답니다. 딸들도 엄마라는 빈자리 때문에 늘 위축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와 아빠랑 사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저와 셋이 사는 이 순간이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고요. 이 삶을 되찾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저 지금의 삶에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반찬 가게가 너무 잘 되어서 이렇게 딸들에게 안락한 삶을 줄 수 있다는 게 제 가장 큰 기쁨이에요. 무엇보다 딸들은 제가 반찬 가게 하는 걸 참 좋아한답니다. 지금에서야 찾은 내 완전한 행복, 늘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살 거예요. 여러분들도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보세요. 세상이 달라진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에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인간은 잘해주면 당연한 줄 안다는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제가 경험해온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과 결혼한 후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치는 시어머니 때문에 늘 골머리를 지내고 살았어요. 저와 남편 모두 홀어머니가 계시는 터라 전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돈만 생기면 어디에 투자하고 사기를 당하는 통에 늘 빚에 허덕이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젠 하다 저희가 사는 집까지 담보를 잡혀 날려버리신 거예요. 몇 년째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 정말 못 참겠는 마음에 남편에게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이제 하다 집까지 날려먹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이제 우린 어디로 가라고. 당신이랑 나랑 뼈 빠지게 돈 벌어서 매일같이 어머님 사고 치신 거 뒤처리하는 게 정말 진절머리 나지도 않아? 나 진짜 어머님 너무 원망스러워.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해? 엄마가 우리 다 잘 살자고 했던 행동이지 혼자만 잘 살려고 하는 행동이냐? 그리고 순수하시니까 그런 거지. 남의 말에 잘 속으시니까. 그런 엄마 이해 못해? 그러니까 엄마한테 싫은 내색 전혀 하지 마. 그랬다간 가만 안 둘 거니까 알겠지? 엄마 눈칫밥 먹는 꼴 나 못 봐. 그러니까 그만 떽떽거려. 그래도 이런 거 말고는 엄마가 너한테 스트레스 안 주잖아. 그래, 효자 납셨다. 효자면 너 혼자 효자하지 내가 왜 같이 희생해야 하냐고. 당신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내가 날 선택해서 결혼한 거니까 너도 당연히 짊어져야 하는 거지. 그리고 내 엄마면 내 엄마나 마찬가지잖아. 남편은 저에게 미안한 기색이라곤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집이 날아가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천하태평이었죠. 저 혼자 발을 동동 구르며 은행에 왔다 갔다 하면서 대출을 알아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저희 친정엄마는 저를 도와주시고 싶어 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매번 돈에 허덕이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니 정말 죄송스러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아파트를 저에게 물려주셨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대출을 갚아주셨습니다. 엄마 덕분에 집을 건질 수 있었고 저희도 분가를 하게 되었어요. 엄마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잘 사는 모습 너무 보여주고 싶었는데 항상 이렇게밖에 못 살아서 진짜 나 부끄럽다.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딸 도와주기도 하는 거지. 사돈 어른도 이번에 크게 배우셨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화내지 마. 사돈 어른이라고 어디 그러고 싶었겠니? 다 서로 잘 살아보겠다고 했던 게 잘 안 풀리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너무 뭐라 마. 그래도 그렇지. 매번 엄마한테 미안하니까. 여하튼 너무 고마워. 이거 집 아빠가 엄마 월세 받으라고 해주신 집인데 내가 받아도 되나 모르겠어. 엄만 어쩌고. 당장의 수입이나 이런 건 어떡하고. 나 이렇게 줘도 되는 거야?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 엄만 그동안 모아놓은 것도 많고 그 집 아니어도 아빠 연금이랑 엄마 거랑 해서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엄만 너 하나만 그저 행복하게 살면 끝이야. 바라는 거 없어. 그러니까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 말고 앞으로는 더 잘 살면 돼. 엄마한테 너무 죄송했지만 엄마가 주신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남편이 얄밉고 시어머니가 야속했지만 그래도 내가 선택한 결혼이고 이 결혼에서 탈피할 수 없으니 다시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자 생각했어요. 그렇게 엄마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었고 전 너무 감사했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불쾌했어요. 인간들이 왜 저러나 싶었죠. 아마 그때부터 제가 그동안 이 집에서 뭘 했나 싶게 후회가 몰려왔어요. 그래도 남편을 사랑했고 시어머니 또한 이해하려고 했기에 6년을 군말 않고 힘든 짐을 다 짊어지려 한 것이었죠. 하지만 돌아오는 건 본인들밖에 모르는 이기심이었어요. 이번 주말에 엄마네 가서 엄마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고 기분 전환도 시켜드리고 오자. 나름 엄마가 집도 해결해주고 신경 많이 써줬는데 우리도 많이 신경 써드려야지. 자기 엄마네 안 간 지 꽤 오래됐잖아. 엄마도 자기 보고 싶어 하시고 내 말 알겠지? 아, 이번 주에 골프 약속 있는데 다음에 가면 안 돼? 그리고 고작 자식이래 봐야 딸 하나 너밖에 없는데 부모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지. 장모님이 그거 집 해주시고 자주 오라셔? 우리 엄마도 돈이 없어서 그렇지. 있으면 더 해주실 분일걸?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엄마 아니었음. 어머님 길거리에 나 앉을 뻔하신 거 몰라? 그것도 해결해주고 우리 분가도 시켜준 게 우리 엄마인데 고마워하진 못할 망정 당연한 거라니? 당신 진짜 뻔뻔하다. 당신한테 진짜 실망했어. 어쩜 그래? 얘, 뭘 그렇게 애를 잡니? 니네 엄마가 해주신 건 고맙다만 그렇게 생색낼 거면 해주시지 말라 그래라. 뭐 엄마가 돼서 자식 힘들면 도와줄 수도 있는 걸 가지고 딸 앞세워서 우리 아들 대리사위 만들려는 심보 아니냐? 그럼 다 도로 가져가라고 해. 어머님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뭐 하나 해주신 거 있으세요? 매번 힘들게만 하시고 그런데도 미안한 마음 전혀 없으시죠? 어머님이 그러니까 성구 씨가 어머님이랑 똑같잖아요. 정말 너무들 하네요. 다들 양심이 없어도 유분수지 정말. 어머, 너 이제야 본색이 나오는구나. 그럼 그동안 날 모렴치한 시애미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야? 아휴, 내가 빨리 삶을 마감해야 내가 행복하겠구나. 오래 살면 뭐하니? 며느리한테 이런 대접이나 받고 난 이제 살고 싶지도 않다. 당장 사과 못 드려?
너 때문에 엄마 충격받았잖아. 나한테 함부로 해도 엄마한테 함부로 하는 거 용서 못해. 당장 사과드려. 저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시어머니와 남편이었어요. 고마운 걸 하나도 모르는 인간들이었고 제가 역정을 내자 그제야 고맙다고 엎드려 절받기를 하는 인간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진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며 참고 지내온 세월이었어요. 혼자 계신 엄마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은 게 가장 컸어서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어려울 때마다 저희 엄마에게 손 벌리기 급급했어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시어머니는 코인에 손을 댔다가 또 돈을 날리는 일이 있었죠. 평생 허황된 꿈에 휩싸여서 돌아가신 아버님을 그렇게 힘들게 하셨다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신 거예요. 남편은 대출까지 받아서 시어머니를 도와주려 했고 이번만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전 최후 통보를 하였어요. 내가 잘해보려 그런 거지. 뭐 일부러 날렸겠냐? 최 여사가 아주 정확한 정보라고 하니까 사돈한테 받은 것도 갚고 우리 아들 기도 펴줄 겸 생각해서 투자한 건데 내가 이럴 줄 알았냐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속상한 건 내가 더 속상해. 어머님, 그 정도면 병이에요. 아니, 돈은 어디서 나셔서 한 거예요? 가지고 계신 돈도 없으실 텐데. 저 이번엔 그냥 못 넘어가요. 어머님이 일하셔서 갚든, 뭐 또 누구한테 꿔서 갚든 알아서 하세요. 이번엔 못 도와드려요. 당신도 대출받거나 해서 어머님 도와주면 나랑 끝인 줄 알아. 이혼이라고. 나 이렇게는 못 살아.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해. 내 말 명심에 진심이니까. 너 진짜 인정머리 없구나. 어떻게 엄마 도와주면 이혼을 한다고 할 수가 있어? 뼛속까지 이기적인 인간이야, 너는. 아니, 너 말이면 단 줄 알아. 내가 니네 엄마 돈 갚으려고 그런 거 아냐. 근데 이혼이라고? 나 참 말 쉽게 한다. 아주 냉정한 것 같으니라고. 나도 내 엄마나 마찬가지인 거지. 내 엄마가 이래도 내칠 거냐? 어쩜 이렇게 몰인정해? 너한테 실망했어. 실망이요? 어머님, 저 이 사람이랑 결혼 6년 동안 어머님 뒷바라지 한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도 제가 너무한다고요? 저한테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시긴 한 건가요? 저 역시 어머님한테 너무 실망이에요. 저도 이제 지쳤어요. 뒷바라지를 했으면 얼마나 했어? 내 아들이 더 고생했지. 너 그걸로 생색 내려거든 집어치워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어. 시집살이를 한 번 시키기랬냐. 명절에 일을 시키기랬어. 꼴랑 돈 좀 대준 거 가지고 그렇게 생색 떨래? 아주 억소리 나게 해줬다간 시어머니 잡아먹겠다 먹겠어. 오늘에서야 네 본색을 보니까 나 또한 충격이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야박해.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다고 하고 제가 이혼을 요구하자 절 몰인정한 사람으로 몰기 시작하는 남편과 시어머니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이젠 도저히 못 참겠다고 느꼈고 제가 정말로 이혼을 요구할 것 같자 시어머니는 제 엄마를 찾아가 울고불고 하소연을 하시며 저를 말려달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본 친정엄마는 마음이 약해져 절 설득하였지요. 아무래도 딸이 이혼을 하고 혼자 사는 모습까지 생각한 엄마는 그래도 남편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절 설득하셨어요. 전 엄마가 절 설득함에도 불구하고 이번만은 절대 참을 수 없다고 느꼈고 이 마음 절대 안 변하겠다고 다짐했죠. 내가 우리 지희를 얼마나 예뻐했는데 지가 저한테 이럴 수 있답니까? 사돈이 말 좀 잘해주세요. 내가 나 혼자 잘 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지 호강시켜주고 미안해서 더 잘하려다가 이렇게 된 건데 이혼이라뇨. 사돈도 아시잖아요. 여자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지희를 꼭 그렇게 만드셔야겠어요. 진정 자식 위하는 길이 뭔지 사돈도 생각해보세요. 네, 사돈 말씀 잘 알아들었네요. 제가 지희한테 얘기를 한번 해볼 테니 그러니까 그만 우시고 마음 좀 돌보세요.
제가 지희가 했던 말이 충격이 돼서 밥도 안 넘어가요. 요즘 얼마나 쌀쌀맞은지 내가 딸같이 생각했건만. 아이고, 알죠. 사돈이 지희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지금은 지희가 감정에 앞서서 그런 걸 거예요. 제가 잘 얘기할게요. 사돈만 믿고 갈게요. 우리 아들이랑 지희 이혼 남녀 만들 수 없잖아요. 애미들이 돼서 이혼만은 막아야 해요. 마음이 약한 엄마는 시어머니의 눈물바람에 그만 무너져 버렸고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라며 설득했는데 정말 화가 났어요. 어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줄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라니 참 엄마조차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지희야, 너희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한 번만 눈 감아드려. 마지막으로 기회 준다 생각하면 되잖니. 나 못 참아.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엄마가 돈 해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사고를 쳐? 그거 병이야. 내가 왜 희생해야 해? 이제 그냥 다 때려치우고 헤어지고 싶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끝낼래, 그냥. 엄마 혼자 사는 거 봐. 이렇게 살고 싶어? 아무리 세상이 변했대도 여자 혼자서 얼마나 힘든 세상인데 엄만 널 위해 그러는 거야. 날 위한다면 그냥 지켜봐 주세요. 다신 시어머니 뒷바라지 하고 싶지 않으니까 똑같은 말 할 거면 그냥 갈게. 다음에 올게요. 처음엔 노발대발 엄마에게 절대 못 산다고 했지만 엄마의 설득과 함께 뱃속에 아기 천사가 찾아온 것을 알았어요. 하필 왜 이럴 때 찾아왔나 원망이 들었지만 그래도 찾아온 귀한 생명, 내 선택으로 인해 외롭게 할 수 없더라고요. 엄마라는 게 뭔지 뱃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모성애가 생겨서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참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용서했습니다. 축하해, 지희야. 드디어 지희가 엄마가 되는구나. 거봐, 아이까지 생긴 거 보면 너넨 보통 인연이 아니라니까. 잘했어. 엄마가 더 도와줄 테니까 좋게만 생각해. 그래도 이서방 나쁜 사람은 아니잖니. 그러니까 아기 생각해서라도 잘해보자. 알겠어. 엄마 말대로 마지막으로 기회 한 번 줄게. 아이도 찾아왔고, 이 아이,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울 수는 없으니까. 그래, 잘 생각했어. 아이한테도 그건 못할 짓이야. 너희 시어머니도 이렇게 울면서 부탁한 거 보면 다신 안 그러실 테니 한번 믿어보자꾸나. 이제 손주도 생기셨는데 또 그러시겠니? 아마 생각이 많이 달라지셨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좋은 것만 생각해. 제 임신 소식을 알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너무 좋아했어요. 그나마 아이 때문이라도 제가 이혼을 못할 것 같았는지 처음엔 아주 잘해주셨죠. 하지만 천성 못 버린다고 시어머니는 또 슬금슬금 남한테 돈을 꾸기 시작했고 엄한데 돈을 낭비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가졌음에도 달라지지 않는 시어머니를 보고 스트레스와 함께 하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6년 만에 찾아온 귀한 아기 천사를 유산하고 말았어요. 제가 유산을 하자 미안해 하기는커녕 오히려 본인들 생각하기 급급한 인간들이었죠. 아이야 또 가지면 되지. 일단 뭐 어쩌겠어? 우리랑 안 맞는 거지. 그래도 우리 형편의 아이 키울 생각에 막막하긴 했는데 좋게 생각하자. 나중에 형편 좀 좋아지면 그때 또 가지면 돼.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너만 힘들어지니까. 당신 너무 말 쉽게 한다. 당신 아이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누구 때문에 유산했는데 죄책감은 없구나. 어머, 얘, 말 너무 그렇게 모질게 하지 마라. 아이야, 또 가지면 되는 걸 가지고 뭘 그렇게 화를 내니? 진석이 잘못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내가 체력이 약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리고 이번엔 진짜 크게 한 건 한다니까. 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러니? 어머님이랑 당신은 갱생불가예요. 정말 지치네요.
다시 잘 살아보겠다고 제가 왜 생각했는지. 참 제가 미련한 거였어요. 독하다 독해. 네 새치혀에 무슨 독을 충전해 놨니? 어쩜 그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 독한 말만 해. 그러니까 유산을 하지. 엄마가 좋은 말만 하고 좋은 생각만 해야 뱃속의 아이도 건강하다는 거 몰라? 또 혼자 본인을 들볶으니 애가 버텨내겠냐고. 지금 말 다 했어요? 어머님도 참 뇌가 없으시네요. 어떻게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다 내뱉으시는지? 정말 실망이에요. 너 화난 건 알겠는데 시엄마한테 뇌가 없냐니? 너도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 그래도 엄마가 너 몸조리 해주신다고 오신 거니까 참아.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다고 저러는지. 히스테리 좀 작작 부려라. 나도 이제 지치려고 해. 네 히스테리에. 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제 입만 아픈 얘기란 걸 깨달았거든요. 이 인간들은 절대 갱생할 수 없겠다. 내가 유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이 모자들을 보고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졌죠. 하지만 그때 당시 제 몸이 너무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따질 여유도 없었고 제 몸 돌보기 급급했어요. 말로는 제가 유산을 해서 몸조리를 해주겠다고 시어머니가 와 계셨지만 사실상 시어머니는 손 하나 까딱 안 하시고 뭐든지 제가 해주는 밥을 챙겨 드셨습니다. 애초에 혼자 계시면서 밥을 차려 드시기 싫으셔서 오신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죠. 그저 말로만 저를 챙기는 모습이었어요. 얘 너 괜찮니? 어머 그래도 요리까지 다 하고 잘 먹을게. 역시 너가 손맛이 좋다니까. 내가 혼자 있으면 밥맛이 없잖아. 이렇게 누가 챙겨줘야 먹게 되는 걸. 너도 몸조리하고 얼마나 좋니? 혼자 있으면 너도 안 챙겨 먹잖아. 얼마나 좋은 일이야. 네, 맛있네요. 몸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차려 먹고 제가 해야 한다니. 그 덕에 계속 움직여서 살이 빠질 지경이에요. 어머 잘됐다. 너 살 빼고 싶어 했잖아. 역시 내가 오길 잘했지. 내가 어딜 가도 민폐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여간 엄마 말은 청산유수라니까. 그리고 지 요리 잘하는 거야 뭐 이미 널리 퍼진 소문인데. 냠냠 맛있어라. 제가 유산을 해도 제 자신은 제가 챙겨야 했어요. 가까운 사람들은 제 걱정보다도 본인 입에 뭐가 들어가는지 그것만 생각하기 바쁘더라고요. 몸은 안 좋았지만 몸조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잘해 먹었고 역시나 제 몸을 생각해 주는 건 친정엄마뿐이 없었죠. 유산을 했다는 소식에 엄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같이 아파해 주셨어요. 저 역시 많은 위로를 받았고 친정엄마는 걱정이 되었는지 몸에 좋은 것들을 다 집으로 보내주며 챙겨주셨어요. 그저 하나 잘 추스르라고 말이죠. 산모나 다름없어. 그러니까 몸조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손 하나 까딱하지 말고 이서방 보고 다 해달라고 해. 지금 너는 네 몸 추스를 때지 내가 나서서 밥하고 빨래할 때 아니란 거 명심해라. 나중에 골병 난다. 엄마 말 들어. 뭐 또 먹고 싶은 거는 없는 거야?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지금 엄청 보내줘서 잘 먹고 있어. 고마워. 예쁜 손주 안겨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질 못했네. 지금 그게 대수야? 네 몸이 제일 중요하지 슬픈 거 어디 너만 하겠니? 그런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너 몸만 잘 추슬러. 그리고 네 몸 망가져 가면서 아이 낳아도 다 소용없어. 엄마는 내가 제일 소중하니까 그런 말 마라. 잘 챙겨 먹고 푹 쉬어라. 항상 제 걱정을 하며 이리저리 챙겨주는 친정엄마였어요. 그리고 이 더운 폭염에 제 몸을 추스르라고 곰탕까지 구워서 집 앞까지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몸이 안 좋아 침대에 누워있던 제가 남편에게 엄마 오셨으니 문 좀 열어드리라고 하니 남편은 본인이 약을 먹었는지 헛소리를 했어요. 그때가 전염병 시대이긴 했지만 머리 끝까지 제가 화나는 계기가 되었죠. 4인 이상 집합 금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집에 친정엄마가 오는 것이 싫었는지 개만도 못하게 현관에서 엄마를 내쫓았습니다. 엄마 오셨대. 문 좀 열어드려. 어머님, 엄마가 곰탕 고아오셨대요. 그래도 저 생각해 주셔서 힘들게 고아오셨나 봐요. 지금 대면이 얼마나 위험한 줄 몰라? 그냥 지난번처럼 짐 붙이시지. 시골에서 오셨으니까 사람들 얼마나 많이 만나셨을 거야. 비대면이 피차 편하지. 항상 택배 붙이시다가 왜 오늘은 가지고 오셨대? 진짜 사람들 불편하게 하시네? 이런 거 가지고 다니는 것도 민폐야. 밖에 세균이 얼마나 득실득실한데. 직접 가지고 오시길. 누가 이런 거 먹는다고. 하여간 지금 뭐라고 했어? 나 유산해서 내 몸 걱정하느라 엄마가 밤낮으로 몸에 좋은 거 해다 주시는데 그렇게 밖에 말 못해? 예, 네 남편 말이 다 맞지. 뭐 하러 그런 거 가지고 오시니? 이 더운 날 오히려 가지고 다니는 게 더 안 좋아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런 마인드로 말을 한다는 것이 저를 충격받게 하였고 제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자 그 틈을 타 남편은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곤 저희 엄마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손발이 벌벌 떨려요. 이런 인간을 믿고 결혼해 6년 동안 마음고생을 했다는 게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났어요. 아 장모님 그냥 문 앞에 두고 가세요. 요즘 전염병이다 뭐다 해서 가뜩이나 이 사람 면역력도 약해져 있는데 좀 그렇잖아요. 아이고, 내가 그 생각까진 못했네. 그냥 오늘 지 얼굴이라도 보고 가고 싶어서 온 건데. 알겠어. 여기 앞에 두고 갈게. 지 좀 잘 챙겨줘. 마음 같아선 내가 챙겨주고 싶은데 어머님이 와 계셨다고 하니 잘 챙겨주실 거라고 믿고 두고 갈게 부탁해. 결국 엄마는 문 앞에 공국을 두고 가셨고 그 공국을 모자가 둘이서 사이좋게 웃으며 퍼먹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인간적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고 전 이젠 정말 안 되겠다 싶어 두 모자를 쌍으로 벌을 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안고 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모자와 단판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중개사죠? 저 최근에 갔던 이지희라고 하는데요. 네네, 안녕하세요. 제 집, 시부모 집 전부 팔게요. 바로 내놔주세요. 뭐 하는 거야? 집을 판다니? 그럼 우린 어디로 가는 건데? 갑작스럽게 상의도 안 하고 뭐 정해진 곳은 있는 거야? 혹시 장모님이 뭐 하나 또 가지고 계시대? 그럼 좋은데? 그래도 집 내놓는 문제는 나랑 상의를 해야지. 우린 부부인데. 부부 같은 소리 하네? 너랑은 끝이야. 이 시국에 니네 엄마는 우리 집 와도 되고 우리 엄마는 안 되니? 두 모자가 쌍으로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봤으면 이렇게 행동을 해? 너네 한번 길거리에 나 앉아봐. 누구 덕분에 이렇게 사는지 고마운 줄도 모르고 나 몸조리 해준다는 핑계로 염치 없이 와서 유산한 며느리 부려먹는 시엠이나. 그거 보고도 가만히 있는 너나 끼리끼리 똑같지. 더 이상은 못 참아. 이제 당신들한테 휘둘리지 않을 거야. 어디 한번 서로 위하면서 잘 살아봐. 그리고 효도는 너 혼자 해. 웃으며 공국 퍼먹던 두 모자에게 역대급 참교육을 시전했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역세권에 인기가 많은 매물이어서 올려놓자마자 바로 판매가 되는 집이었고 시어머니의 집도 마찬가지로 판매가 잘 되는 집이었어요. 이제야 본인들이 잘못을 했다는 걸 알았는지 저와 제 엄마에게 싹싹 빌었죠. 하지만 이번엔 엄마 또한 두 모자를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그나마 저에게 잘해준다는 모습을 믿고 이혼도 말렸던 엄마였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엄마도 마음이 정말 돌아서신 거죠. 말로만 이혼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게 집을 팔아버리니 이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비는 꼴이란 너무 우스웠고 처음 보는 남편의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온갖 정이 털린 탓인지 남편의 눈물을 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게 되었죠. 아니 이러는 법이 어딨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집 보러 오고 난리가 났어요. 저희는 어디로 가라고?
아무리 사돈이 도와주신 집이라지만 경우가 있다면 이러실 수 없는 거죠. 지희야, 너 뭐 잘못 먹었니? 너 유산하고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냐? 경우를 따져 지금? 지 아들 귀하면 며느리 귀한 줄도 알아야지. 사고 칠 땐 우리 며느리고 내가 유산했는데도 나 몰라라? 내가 유산을 왜 했는데? 그리고 당신들은 우리 엄마한테 고마운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잖아. 인간이라면 그럴 수가 없지. 이제 더 이상 못 살아. 인간 같지도 않은 족속들이랑 내가 왜 말을 섞어야 돼? 방 빼고 고시원을 가든 월세를 찾아가든 알아서 해. 너 유산했다고 지금 우리한테 화풀이 하는 거야? 너가 너 몸 돌보지 못한 걸 왜 우리한테 화풀이를 해? 다시 얘기해. 일단 진정하고 천천히 얘기해보자. 이건 너무하잖아. 너 지금 너무 감정이 앞서 있으니까 좀 진정하고. 이 정신 나간 것이 어디서 막말을 해? 너랑 내 엄마가 아무리 우리 딸 속을 썩여도 너 착한 거 하나 보고 내가 그동안 우리 딸한테 참으라고 했는데 유산이 지 탓이냐 어쩜 말을 해도 나한테 너가 잘못해도 난 지희한테만 잘하면 그걸로 됐다 싶었다. 근데 오늘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 그동안 지희한테 어떻게 했는지 안 봐도 훤해. 당장 집 빼 이 천한 모자들아. 다신 용서 안 해. 이젠 지가 너희 용서한다고 해도 내가 이혼시킬 거야. 그리고 내 집 내가 팔겠다는데 니들이 뭔 상관이야? 다 팔아버릴 거니 그런 줄 알아. 길거리에 나 앉아서 그 집 꼴을 못 면해야 정신을 차릴까 말까 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한심한 족속들은 사라져야 해. 어머, 사돈, 말을 막 하시네요. 지금 좀 격양되어 계시니까 좀 마음 좀 진정하시고 말씀하세요. 저희가 어디로 갑니까?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꼬락서니가 그 모양이니 자식놈도 저 모양이지 더는 말 안 합니다. 나가요. 장모님 진정하세요. 아니 이런 막말하는 분 아니잖아요. 지희야, 장모님 좀 말려봐. 어떻게 너보다 더 막말을 하시니? 전 그 길로 짐을 빼서 엄마와 같이 엄마네로 향했고, 다행히 집이 전부 다 저희 엄마 명의였기 때문에 집을 판매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제야 부랴부랴 원룸방 하나를 얻어서 월세로 들어가게 되었죠. 원룸에서 두 모자가 살게 되니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저에게 사과를 하였어요. 하지만 식탁에 앉아 곰국을 퍼먹던 모자의 모습을 상상하니 더 이상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 모자를 용서한다면 앞으로의 제 앞날이 눈에 훤히 보였죠. 지팔지꼰이라고 지팔자, 지가 꼬는 인생 말이에요. 전 그것을 다 벗어나고 싶었고 아무리 사정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반성했어. 진짜 미안하다. 요즘 나도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내 정신이 아니었어. 이제 진짜 엄마 뒤치다꺼리 안 할게. 나 한다면 하는 놈인 거 알잖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 내가 엄마 보지 않겠다면 그렇게 해도 돼. 세상 효자인 척 하더니 이제 와서 엄마를 안 봐도 돼? 왜? 집도 절도 없게 되니까 부모고 뭐고 필요 없니? 그러면서 나한테 대리효도를 하라고 해? 넌 그냥 천성이 그거밖에 안 되는 놈이야. 우리 엄마처럼. 니네 엄마도 혼자 계시니까 내가 내 엄마처럼 모신다 생각한 거지. 근데 너랑 너네 엄만 나한테 더 많은 걸 요구했지. 내가 합의 이혼 안 해줬으니 소송으로 갈 거야. 그리고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할 거니까 그리 알아. 아마 이번에야말로 대출받아야 할걸? 어차피 집도 절도 없어서 대출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사채를 써서라도 위자료 갚아야 할 거니까 각오하고 있어. 한심한 인간아. 이게 내 대가품이다. 그리하여 전 소송을 시작했어요. 다행히 이혼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고 제가 받은 정신적인 피해 보상으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이 판결은 무효라며 법정에서 포효했지만 판결은 정확했어요. 그리고 전 몸조리를 하고 집을 판매한 금액은 엄마에게로 돌아갔어요. 다행히 집값이 많이 올라서 엄마는 기존 시세 차익보다 더 이익을 거둘 수 있게 되었어요. 타이밍이 참 좋았던 거예요. 제가 이혼을 해서 엄마 마음이 많이 안 좋았겠지만 오히려 절 응원해 주시고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셨고 저 역시도 앞으로 더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조금 돌아왔다고 생각하나 그래도 뭐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이 번뜩 들었거든요. 우리 딸 그동안 애썼어. 이제 하고 싶은 거 맘껏 하며 살아. 엄마가 든든히 지원해 줄게. 인생 길어. 즐기며 살자. 고마워, 엄마. 그리고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그래도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드릴게. 걱정 마. 나한테 죄송할 필요 없어.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너 마음이나 잘 추슬러.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게. 오히려 이혼을 하고 나니 정신적으로 해방됐다는 해방감에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아요. 저에게 이혼이라는 결정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미련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남편을 사랑했고 시어머니를 내 엄마처럼 생각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이죠. 모든 걸 끊어내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과 생각들이 공존했지만 그래도 지금 제 결정은 제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 만큼 후회하지 않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지났지만 남편의 지인과 아는 사이라서 가끔 안부를 듣고 싶지 않아도 듣게 되는데 남편은 여전히 어머님의 그 한 방을 노리는 철없는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뒷바라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낮엔 출근을 밤엔 대리운전을 뛰면서 빚을 갚으면서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 시어머니는 여전히 인생 한 방이라며 계속해서 헛된 꿈만 꾸고 계신다고 했어요. 이 얘기를 들으니 또 한 번 제 결정이 정말 옳았음을 증명하는 것 같아 안도를 하였답니다. 남편과 불행하지만은 않았지만 돌이켜보면 사실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삶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 또한 이젠 마지막이라며 빚을 갚고 있다는데 사람 천성 어디 변할까요? 저희 엄마와 저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만 가졌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을 일이었지만 천성이 뻔뻔한 인간들인 걸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헤쳐나오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그러고 보면 주변에도 베풀다 보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인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인간들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인간들이겠지요. 우리 모두 남이 베푸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돼 보아요. 주저리 말이 많았지만 쓰다 보니 친구에게 얘기하는 것 같이 속이 후련한 생각이 들어요. 제 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만 마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돌쟁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 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을 매일 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독립을 하게 되고 그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더욱 많이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시모와 남편 때문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두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가 막심했습니다. 결혼을 할 때부터 시모의 간섭은 정말 심했어요. 연애를 할 때는 남편이 시모에게 크게 애정이 없는 듯 했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 효자가 따로 없더라고요. 시모가 선을 넘어서 저에게 간섭을 할 때도 남편은 오히려 저를 나무라기도 했죠. 얘 주희야, 너는 그래도 신혼집인데 인테리어가 이게 뭐니? 자고로 신혼집은 화사하고 밝아야지.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 아휴, 내가 이래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니까. 이건 뭐 아무것도 해놓지를 않았네. 그릇은 뭘로 샀니? 어디 한번 보자. 수납장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하는 거야. 결혼할 때 좋은 브랜드를 사서 오래오래 써야 하는 거란다. 그릇은 넉넉하게 샀지? 시댁 식구들 초대도 하고 밥도 자주 먹어야지. 어머님, 그런 건 저희가 다 알아서 잘 샀어요.
이렇게 서랍장 다 열어보시면서 확인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확인하지 마시고 소파에 앉아 계세요. 제가 차 한 잔 내올게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까지 어쩐 일로 오셨어요? 오신다는 말이 없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말씀하셨으면 집에 있었을 텐데. 저 오늘 약속 있어서 조금 있다가 나가봐야 하거든요. 어머, 얘는 내 아들 집에 온다는데 무슨 연락을 해? 그냥 잠깐 근처에 볼 일이 있었는데 시간이 남아서 들린 거야. 여기 근처에 내 친구도 살거든. 어떻게 하고 사나 궁금해서 들린 거야. 근데 너희는 집들이도 안 하니? 그래도 집들이해서 이렇게 살고 있다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야? 결혼하고 가족들 다 모여가지고 한번 밥 대접하고 그래야 시댁 식구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생각도 하고 그러는 거야. 아, 도은 씨가 말 안 했구나. 저희 집에는 제가 말했는데 저희 집들이 안 하기로 했어요. 집도 좁고 정리도 아직 잘 안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얼마 안 있다가 저희 이사 갈 건데 집들이 하는 것도 좀 부담이고 그래서요. 저도 도은 씨도 다 일하고 있잖아요. 음식 장만이나 이런 것도 힘들고 그래서 안 하기로 했어요. 거기다가 여기가 층간소음으로 좀 민감해서 다들 그런 거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사 가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무리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 시댁 식구들은 불러서 집들이를 해야지. 아무튼 너네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 보려면 집들이를 해야 하는 거다. 아휴, 근데 이렇게 해놓고 살 거면 내가 너한테 좀 알려줘야 할 게 많을 것 같구나. 도은 아빠는 사실 이런 거에 좀 무덤덤한 편이라서 내가 나서지 않으면 평생 너네 집 못 볼 것 같아서 이렇게 온 거다. 이제는 이런 일 네가 다 알아서 말해야지. 어떻게 도은이가 말하라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니? 집안일은 원래 여자가 다 챙겨서 하는 거야. 그런 것도 모르니? 안 그래도 너한테 집안일 좀 알려주려고 했는데 어디 갈 거니? 급한 거 아니면 취소하고 나한테 오늘 살림 좀 배우자. 네? 아니, 그래도 어떻게 선약을 취소하라고 하세요? 저 예전에 약속한 일이라서 취소 못해요. 어머님, 살림 알려주실 거면 도은 씨한테도 말해주세요. 안 그래도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저희 매일 투닥투닥 하는데 도은 씨도 좀 해야죠.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아니, 얘가 무슨 집안일을 해? 집안일은 여자 몫인데 왜 제가 하냐고? 밖에서 돈 벌잖아. 집안일은 네가 배워야지. 왜 아들이 배우고 있어? 그러면 너 언제 시간 되는데? 너 시간 될 때 내가 와서 살림 알려줄게. 아니다. 집 비밀번호 내가 알고 있으니 종종 와서 들리마. 그때마다 반찬 레시피나 이런 거 적어두고 갈 테니 보고 한번 해보고 어려우면 언제든지 전화해라. 아휴, 나 어릴 적에는 시집 와서 우리 엄마가 이런 거 싹 다 해놓고 가셨는데 너네 엄마는 이런 것도 신경 안 써준다니? 시모는 아무렇지 않게 막말을 내뱉었죠. 결혼을 할 때는 세상 신세대 어머님처럼 이야기를 하셨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집안일은 여자가, 남자는 밖에서 돈 버는 사람이라는 옛날 인식이 그대로 바뀌어 계신 분이셨어요. 심지어 저 역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으로 저를 대하셨죠. 무엇보다 친정을 무시하는 행동도 서슴없이 보이셨습니다. 시모야 옛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넘어가더라도 제일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시모가 이런 말을 해도 아무렇지 않게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행동, 태도 때문에 신혼 초부터 많이 다퉜죠. 아니, 당신은 왜 어머님이 나한테 막말해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 당신이 나서가지고 나를 보호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집에서 당신한테 지금처럼 똑같은 요구하면 당신 무슨 생각이 들겠어? 왜 아무런 말도 안 하고 보고만 있느냐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줘야지. 내가 아무리 그건 아니라고 해도 어머님은 다 무시하시고 계시잖아. 이럴 때는 당신이 나서서 중재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남의 일처럼 그렇게 그냥 보고만 있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면 엄마가 다음에는 더 너한테 괴롭힐 텐데. 그럼 그렇게 해?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나아. 그리고 엄마가 너한테 말하는 거 좀 독하게 말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너한테 다 도움되는 말이잖아. 네가 속뜻은 안 보고 그냥 말하는 것만 듣고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냥 앞에서 내내 하고 넘기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내내 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 그냥 들어도 솔직히 이상한 말 아니야? 거기다가 왜 우리 엄마는 말씀하시는 거야? 이건 내 살림인데 왜 우리 엄마까지 이렇게 모욕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내내 하면서 듣는 사람이 멍청한 거 아니야? 이럴 거면 그냥 각자 집안에 알아서 하자. 난 이제부터 우리 집만 챙길 테니 당신도 당신 집만 챙겨. 이런 말 들으면서까지 내가 호호 웃으며 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으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너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결혼을 했는데 각자 챙기자는 게 솔직히 말이나 돼?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엄마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그냥 앞에서만 내내 하라고 한 거잖아. 엄마가 좀 말하는 게 세게 말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한테 나쁜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 다 너 생각해서 하는 소리야. 듣기 싫으면 그냥 내내 하고 넘기라는 거야. 남편은 제가 받는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모를 저보다 잘 알고 있는 건 당연 남편이었기 때문에 신혼 초기에는 남편의 말처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시모를 만나게 되었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모는 점점 자신의 생각이 다 맞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집의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았고 남편과의 사이도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죠. 결혼하고 나서 첫 시모의 생일날에는 저와 남편 모두 출근을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남편에게 저녁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약속을 잡으라고 말을 했는데 별 생각 없이 퇴근을 하고 바로 시댁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모의 태도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주희야, 너 오늘 네 시어머니 생신인 거 알고 있었니? 아무리 일하느라 정신이 없다곤 하지만 그래도 결혼하고 처음 맞는 시어머니 생신인데 아침부터 연락이라도 해주지 그랬니? 생신 축하드린다. 연락이라도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리고 점심에 잠깐 와서 미역국이라도 끓여줄 수 있는 거 아니니? 반차를 내거나 휴가를 낼 수도 있는 건데 그저 저녁에 식사 대접을 한다고 넘기는 건 나도 아닌 것 같구나. 네? 전에 도은 씨가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오늘 저녁 식사 대접도 하지만 얼마 전에 어머님께 가방도 사드렸잖아요. 그거 제가 사드린 건데. 아침 새벽부터 출근하느라 저도 정신이 없었어요. 도은 씨가 어머님께 생신 축하드린다고 전화도 안 드렸어요? 아니, 너는 결혼을 하면 여기 식구 아니니? 내가 정말 서운해도 다 이해해 보려고 했다. 그런데 말하는 거 봐라 정말. 여보, 내가 이래서 서운한 거라니까. 얘는 우리 집을 그냥 남으로 생각하나 봐.
내가 서운 안 하게 생겼어? 주희 너, 내가 전에도 말했지? 이제는 집안일 네가 챙겨야 하는 거라고. 우리 집 남자들은 네가 들어왔으니 내 생일도 네가 알아서 잘 챙기겠거니 한 거지. 너 들어오기 전에는 당연히 우리 집 남자들이 챙겼지만 이제는 네가 있잖아.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았니? 집안일은 네가 챙겨야 하는 거라고. 아유, 내가 정말 이래서 살림 알려준다고 한 거였는데. 제가 그래서 저녁에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일하는데 와서 점심을 차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것만 30분이에요. 그런데 언제 와서 언제 밥을 차리고 언제 정리를 해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좋은 곳에서 대접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아침부터 연락해서 죄송하다. 생신상은 못 차려드릴 것 같다.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너는 며느리가 되어서 이런 것도 안 챙기고 뭐 하는 거야? 네 시엄마가 마음이 넓어서 이런 거 다 용서하고 지나간다고 하는 거? 내가 옆에서 보니까 안쓰러워서 안 되겠다. 아유, 여보.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애잖아요. 주희야, 내가 너 결혼한다고 했을 때 살림이라고는 아무것도 안 해본 티가 나서 조금 걱정은 했는데 사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진 전혀 생각 못했다. 그래도 조금은 눈치껏 챙길 줄 알았는데 아휴, 이렇게 알려줘야 할 게 산더미라니. 아무튼 앞길이 구말리다 구말리. 그래도 어쩌겠니? 내가 너한테 이렇게 서운한 거 안 풀면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집안 사람들이 네 편이겠니? 다 내 편이지? 내가 뒤돌면 너는 여기 집에서 왕따 아니니? 내가 너 왕따 시킬 수 없으니 다 용서해 줄게. 시모와 시부의 황당한 말이 정말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지만 남편은 그 말들을 그냥 들으면서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는 눈물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어찌어찌 생일을 보내고 집으로 오면서 남편과 정말 많이 다퉜죠. 당신 오늘 내가 들었던 말이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야?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 안 해. 아침 새벽부터 출근하느라고 정신없이 나와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퇴근하자마자 시댁으로 갔어. 저녁 식사 대접하겠다고 며칠 전부터 말했고 거기다가 가방도 사드렸는데 고작 생신상 안 차리고 생신 축하 연락 안 했다고 이런 말까지 내가 들어야 되겠어? 정말 나는 어머님께 밉보이면 이 집에서 왕따야? 너는 왜 말 하나하나 의미 부여하는 거야? 그냥 엄마가 화나서 한 말 가지고 뭘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냐고. 애도 아니고. 생신인데 당연히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아무런 말도 안 하니 서운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 집에 남자밖에 없어서 소소하게 챙겨주는 것도 없었어. 그래서 그럴 수 있어. 너무 서운해 하지 마. 엄마 생신이잖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너무 속 좁게 왜 그래? 뭐? 속이 좁아? 맞벌이하는 며느리 낮에 와서 생신상 안 차렸다고 뭐라 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야? 그걸 이해 못하는 내가 속 좁은 거고? 당신 진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내가 당신 집에서 하라는 거 내내 하면서 진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난 그렇게 못 살아. 당신도 시부모님이랑 같은 생각이면 난 당신이랑 더 이상 같이 못 살 것 같아. 그만 살자. 뭐? 이거 가지고 뭐 헤어진다는 거야? 그냥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문제야. 엄마 아빠도 전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지금 기대하는 게 커서 그러는 거지. 우리도 그렇잖아. 처음 경험하는 건 서툴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 당신이 불편했다면 미안해.
내가 중간에서 노력할 테니까 그런 말 하지 마. 나 더 이상 그냥 참고 살 수 없어. 다시 한번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나 솔직히 참지 못할 것 같아. 당신이랑도 더 이상 못 살 것 같고. 지금 잘 생각해봐. 시부모님이 하는 말이 당신 생각이랑 같은지 생각해 보라고. 지금이라도 아니다 싶으면 그만두자. 남편은 제가 헤어지자고 한 이후로는 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보다 적극적으로 제 편을 들어주고 어머님께도 따로 전화를 하면서 말을 하는 듯 했죠. 시모도 저에게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살림 간섭도 전보다 훨씬 줄어들고 시댁 식구들과도 거리를 두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편과의 사이도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결혼 1년 후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 소식을 듣고서 양가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양가 모두 첫 손주이기 때문이었죠. 아이를 임신했다는 행복도 잠시 친정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엄마가 암에 걸리셨다는 것이었어요. 친정집은 한순간에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되었죠. 그렇지만 엄마가 첫 손주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항암 치료를 받겠다고 하셔서 희망 속에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시모는 또 막말을 시작하셨죠. 아이고, 어떡해. 엄마가 암이시라고? 좀 건강은 어떠시니? 그래도 요즘은 항암 치료 받으면 금방 괜찮아진다고 하더라. 예전에야 암이 죽을 병이지. 지금은 완치율도 높다고 하니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아이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너도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말거라. 알지? 아이 임신한 사람은 몸도 마음도 조심해야 한다는 거. 네, 잘 알고 있어요. 엄마도 첫 손주를 위해서 열심히 항암 치료를 받고 있으세요. 전보다 운동도 많이 하시고 음식도 건강하게 잘 드시고 계시고요. 우리 뱃속의 복덩이가 정말 복덩이인가 봐요. 솔직히 엄마가 암이라고 하셔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엄마가 우리 복덩이 때문에 더 열심히 치료받는다고 하시니 정말 복덩이인 것 같아요. 그래. 그래도 아이 태어나기 전에 낳으셔야 할 텐데 그건 힘드시겠지? 아유, 걱정이다. 그런 거 다 영향 주는데. 엄마랑은 너무 자주 만나지 말거라. 솔직히 아무리 옮기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게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니? 너는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이니까 아무나 막 만나면 안 되는 거야. 네?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하세요? 저희 엄마가 아무나란 말씀이세요? 어머님, 왜 또 그렇게 말을 하세요? 진짜 너무 서운해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엄마를 만난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더 스트레스 받아요. 그럼 스트레스 안 받게 저 어머님 안 만나야겠네요. 아니, 몸 아픈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게 뭐가 문제야? 몸이 아픈 사람을 만나면 영향받을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리고 나는 왜 안 만난다는 거야? 나를 자주 봐야 네가 살림도 배우고 이런 생활의 지혜도 배우고 그러는 거 아니니? 네가 뭘 몰라서 지금 기분 나쁘다 하는가 본데 옛 어른들은 다 이렇게 말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러는 거냐? 다 너랑 아기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왜 그렇게 받아들여? 시모는 억울한 듯이 말을 했지만 저는 시모의 말에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오히려 감기 몸살에 걸렸던 날에도 아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굳이 병원까지 쫓아왔던 것이 시모였기 때문이었죠. 정말 병균을 옮길 수 있는 시모의 행동은 정당한 것이고 열심히 치료받고 있는 엄마는 만나지 말라니
너무나 황당한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도 시모와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했죠. 남편은 제가 했던 말이 있었기 때문에 저의 말에 알았다고 했지만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출산까지 시댁과 교류를 하지 않았고 오로지 남편과 시댁에 방문하곤 했죠. 중간중간 시모는 남편에게 무엇라 말을 하는지 남편이 슬며시 다시 시댁과 교류할 것을 말해보기도 했었어요. 어제 나 본가에 다녀왔어. 엄마가 그래도 너 생각 많이 하더라. 임산부한테 좋다는 거 다 챙겨주셨어. 골고루 먹어야 아이도 잘 큰다고 별일 없냐고 엄청 걱정하시던데. 아이 잘 크고 있는지 너무 궁금한데 물어볼 수 없다면서 우셨어. 당신 진짜 아이 태어나도 안 볼 거야? 엄마가 미안하대. 그렇게 말한 거. 그냥 걱정돼서 한 말이라고 하시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나 2번 말 안 할 거야. 저번에도 말했잖아. 나 무시하는 것도 기분 나쁜데 우리 집까지 무시하는 건 못 참는다고. 다음에 또 그러면 나 당신이랑 못 산다고 나 이미 여러 번 말했는데 당신 또 이럴 거야? 그리고 어머님, 당신 앞에서만 그렇게 말하지? 내 앞에서는 그런 식으로 말 안 한다고. 내가 얼마나 여러 번 말해야 알아들을 거야? 당신한텐 천사표 엄마일지 몰라도 나한텐 시어머니야. 당신한텐 엄마지만 난 시어머니라고. 알았어. 근데 엄마 속마음이 그게 아니라는 것만 알아둬. 그래도 아이 태어나면 손주는 한번 보게 해줄 거지? 엄마가 미안하다고 전해달래. 당신한테 못할 말 한 것 같다면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당신 마음 풀리면 그때는 한번 보자는 거지. 시댁에서는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 전달을 했습니다. 출산까지 교류를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얼굴을 안 볼 수 없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나니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저를 낳고 키웠는지 알 수 있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시모도 남편을 이렇게 힘들게 낳고 키웠겠구나 생각이 들어 마음이 많이 풀렸어요. 퇴원을 하고 아이와 집에 온 날, 저는 엄마와 시모를 모두 초대했습니다. 엄마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바로 집으로 오겠다고 연락을 해 오셨어요. 먼 거리에 있었던 엄마보다 일찍 도착을 한 것은 시모였습니다. 도은아, 주희야, 정말 축하한다. 드디어 너희가 부모가 되었구나. 우리 아들 항상 어린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아빠가 되었구나. 주희도 너무 고생했다. 아이 낳느라 정말 힘들었겠어. 우리 손주 얼굴 한번 보자. 아이고, 얼굴이 이렇게 또렷하고 이쁜 게 우리 아들 어릴 때랑 똑같구나. 역시나 유전자가 좋으니까 이렇게 이쁜 아이가 나오네. 주희는 아이 수유는 했니? 얘가 딱 보니 순한 게 너는 아이 키우기 쉽겠다. 그치, 엄마. 우리 엄마는 고생하면서 나 키웠잖아. 엄마가 나는 새벽마다 잠도 안 자고 내내 울었다면서 엄청 고생했다고 말해줬지? 우리 애는 그래도 나 안 닮았나 봐. 주희 닮았나 보더라고. 너무 순하게 잠도 잘 자고 먹는 것도 잘 먹고 정말 착해. 아이 태어나니까 엄마 생각 진짜 많이 나더라고. 아빠도 안 도와주고 엄마 얼마나 힘들었어. 아이고, 우리 아들 다 컸네. 이렇게 엄마 걱정도 해주고. 그래도 우리 아들 순하고 어지럽어. 아주 어릴 때만 그랬고 나중에는 잠도 잘 자고 착했어. 우리 손주도 그걸 닮았나 보네. 주희야, 내가 그때는 미안했어.
이렇게 얼굴 보고 사과할 수 있어서 다행이네. 내가 나쁜 뜻으로 한 말은 아니지만 너한테 상처가 되었다고 하니 정말 미안하다. 아이는 내가 오늘 봐줄 테니까 들어가서 푹 쉬어라. 도훈아, 이거 엄마가 고아온 건데 주방에 좀 가져다 줄래? 저녁은 내가 해줄게. 시모는 미안하다고 하면서 아이를 봐줄 테니 푹 쉬라고 했죠. 며칠 동안 아이 수유하면서 집 정리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저는 시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잠을 자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깨게 되었죠.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니 엄마와 시모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아니, 사돈,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딸 보러 왔어요. 아이 낳았는데 지금껏 얼굴 한 번 못 봐서 집에 왔다고 하니 보려고요. 근데 왜 못 들어가게 하세요? 딸아이 얼굴만이라도 보고 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오래 있을 것도 아니고 우리 딸 얼굴만 보고 간다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 거냐고요? 한서방, 자네 왜 그렇게 보고만 있나? 사돈, 미안하지만 집안에는 들어갈 수 없겠네요. 정 들어가고 싶거든 암 다 낳고 오세요. 암도 다 안 낳았는데 아이 낳은 신성한 집에 들어오면 되겠어요? 아유, 주희가 왜 저렇게 개념이 없나 했더니만, 에휴. 아무튼 아이 낳은 집은 이렇게 맘대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예전에는 금줄 쳐서 아무나 못 들어오게 했는데, 에휴, 세상이 편해가지고 이런 것도 없고, 어쨌든 오시지 마세요.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암이 전염되는 것도 아니고 저 치료 잘 받고 거의 다 나았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저야말로 답답하네요. 알겠어요. 아이는 안 볼 테니까 그냥 우리 딸 얼굴만 보고 싶어서 온 거니까 얼굴만 보고 가게 해주세요. 손주는 안 보고 그냥 갈 테니까 그냥 딸아이 얼굴만 보고 집에 갈 테니 좀 문 좀 제대로 열어주세요. 아니, 안 된다니까 그러네. 그 몰골 보면 보양이 안 돼. 당장 가요, 가. 푹 쉬어야 하는 애한테 그 몰골 보여주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참나. 제가 푹 쉬어야 우리 손주 건강하게 모유수유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가슴도 조금해서 나을 것도 없구먼. 친정엄마가 도움을 못 줄 망정. 아무튼 정 오시고 싶으시면 그럼 우리 손주 모유수유 끝날 때 오세요. 그때 되면 제가 슬프든 스트레스 받든 상관없으니까 모유수유 끝나면 오시든가 하세요. 아유, 정말 못 살아. 소독 좀 해야 되겠네. 시모는 들어오려는 엄마를 막아서고 다음에 오라고 소리를 치더니만 들어오려던 엄마의 얼굴에 식초를 그대로 들이부으셨습니다. 저는 나오면서 그 장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고 엄마 역시 깜짝 놀라 소리를 치셨죠. 그 뒤로 줄줄이 언니와 형부가 올라오며 그 장면을 모두 목격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신 진짜 뭐야? 왜 우리 엄마가 가는데요? 가려거든 당신이 나가요. 그리고 덤으로 당신 아들도 데리고 가세요. 당신 이제부터 우리 남남이야. 도대체 남편이라는 사람이 옆에서 뭐 하는 거야? 이제는 우리 아이 할머니도 아니니 당장 가세요. 나가야 할 건 우리 엄마가 아니고 당신네들이니까 당장 여기서 꺼지라고. 너 시애미한테 지금 무슨 말버릇이야? 어떻게 두 눈 똑바로 뜨고 대들 수가 있어? 아이고, 내가 살다 며느리가 대드는 걸 보네.
우리가 왜 나가니? 내가 못할 짓 한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원래 아이 낳으면 이렇게 아픈 사람은 집에 오는 거 아니다. 예의 없는 건 내가 아니고 네 엄마야. 근데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이 집 내 집이고 당장 안 나가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내가 그동안 미친 짓 한 거 다 용서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역시 사람은 안 변하네요. 당신 내가 그냥 봐주려고 했는데 역시나 당신이고 당신 아들이고 당장 이 집에서 꺼져. 지금 당장 안 꺼지면 경찰 부를 거니까. 당신이 뭘 했는지 모른다고? 엄마 암투병 할 때 아픈 엄마 만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엄마 만나서 나쁜 기운 얻으면 어쩌냐고 했고 거기다가 출산한 딸 얼굴 보겠다고 한 엄마한테 식초 뿌리면서 내쫓은 건 잘한 거고 이것만으로도 당신이 이 집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래서 못 빼어먹은 애는 살림을 일일이 가르쳐야 한다고 한 거다. 그거야 당연한 거야. 네가 옛 어른들 말을 안 들어봐서 모르는 거지. 원래 임신한 사람은 몸가짐을 잘해야 하는 거라고. 네 엄마 암 걸렸는데 그 아픈 기운 손주한테 가면 어쩔 거니? 그리고 네 엄마 아직 안 낳았는데 그거 혹시라도 우리 손주한테 가면 어쩔 거냐고. 그리고 또 네 엄마 오면 너 눈물바람에 쌩 난리를 피울 텐데 네가 슬퍼하면 모유 수유하면서 그 기운 우리 손주한테 갈 텐데 그 꼴을 어떻게 보라는 거니? 아이고 도나, 네 처 좀 봐라. 네 엄마를 이렇게 대한다. 아이고. 당신 진짜 왜 이래?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엄마가 나쁜 뜻으로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잖아.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진정하고 일단 들어가서 다시 말하자. 당신 출산해서 우울증 생겨서 그래? 이거 당신 우울해서 그러는 거야. 좀 진정하고 나중에 다시 말하자. 남편은 난리를 피우는 시모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뒤로도 남편은 저에게 시모에게 사과를 하라며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죠. 그 뒤로 연락을 하지 않았던 남편은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서야 미안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장모님한테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내가 너무 가볍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렇지만 당신도 좀 이해를 해줘. 엄마한테는 첫 손주잖아. 그만큼 소중하고 귀해서 더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나도 당황스러웠어. 우리 엄마도 잘못했지만 솔직히 당신도 잘한 건 없잖아. 그래도 어른인데 꺼지라 마라 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 너도 나도 잘못했으니까 우리 그만 싸우자. 너도 나도 잘못했다고? 와, 그게 진짜 말이야 방귀야? 당신 나랑 지금 장난하자는 거야? 이건 모두 당신이랑 당신 엄마 잘못이야. 그러니까 나는 당신 용서할 생각도 같이 살 생각도 없어. 이제는 정말 당신이랑 끝내야 할 때인 것 같다. 안 그래도 당신이랑 당신 엄마 때문에 고민이었는데 역시나 당신이랑 당신 엄마는 진짜 아닌 것 같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때 언니랑 형부 같이 있었던 거 알지? 형부 변호사로 선임했어. 이혼 소송할 거니 그렇게 알아. 뭐? 이딴 일로 무슨 헤어지자는 거야? 이제 우리 아이 태어났어. 우리 가족 행복한 일만 남았는데 도대체 무슨 헤어지자는 말을 이렇게 쉽게 하는 건데? 나 당신이랑 헤어질 수 없어. 그리고 뭘로 헤어지겠다고 하는 거야? 그건 엄마가 좀 말실수를 했지만 당신도 잘한 거 없잖아. 그거 가지고 법원에서 헤어지라고 할 것 같아? 우리 힘 빼지 말고 다시 잘 살아보자. 그래, 당신은 항상 잘못 없다고 생각을 하지.
법원에서 가는 소장 자세히 읽어봐.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도 보고. 아마 잘 준비해야 할 거야. 형부가 말았는데 진작에 이혼할 수 있는 걸 지금까지 참았던 내가 대단하다고 하더라. 그 정도야 지금. 당신이랑 당신 엄마가 지금까지 나를 그 정도로 괴롭힌 거라고. 당신 왜 결혼했니? 평생 엄마 옆에서 살지 왜 나랑 결혼했냐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빠가 집에 관심을 안 두시고 엄마 혼자 외롭게 나 키우셔서 나는 엄마가 안쓰럽고 불쌍했어. 그래서 그런 거야. 솔직히 엄마가 나쁜 뜻으로 말한 건 없잖아. 당신이 기분 나쁘다면 다시는 우리 집이랑 안 보게 할 테니까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자. 우리 애도 있잖아. 난 버틸 만큼 버텼어. 이미 난 마음 다 정리했고 이미 끝났어. 당신에 대한 내 마음 이미 바닥났으니까 기대하지 마. 그렇게 소중한 엄마랑 평생 살아. 당신 옆자리는 내 자리가 처음부터 아니었어. 당신은 끝까지 엄마 놓지 못할 거야. 효도 죽을 때까지 맘껏 해. 시모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집안도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제가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들이 있는 곳에선 만만한 집안과 결혼을 하니 마음이 편하단 말도 서슴없이 했고, 남편이 힘들어할 때면 제가 남편을 너무 잡고 살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저를 탓하곤 했죠. 남편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밖에서 사람들 만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하는 아이가 저 때문에 집에만 갇혀 산다며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셨죠. 이 모든 증거들을 저는 차곡차곡 모아 두었습니다. 통화는 모두 녹음을 했고, 시모에게서 받은 메시지, 엄마에게 식초를 뿌릴 당시 찍혔던 CCTV 영상 등을 모두 증거자료로 제출을 했죠. 거기다가 그 영상을 가지고 시모는 엄마에게 폭행죄를 행사한 것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식초가 눈에 들어가면서 그때 당시 진단을 받았던 것도 증거로 제출이 되었죠. 당연히 남편 측에서는 이혼을 할 수 없다고 나섰지만 그동안의 시모의 행각은 이혼을 성립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세상 좋은 시모인 척했지만 저와 있을 때 했던 막말들, 무시했던 행동들 모두 충분했죠. 그렇게 우리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혼의 결정적인 요인이었던 제3자 시모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들어가게 되었고, 저는 남편과 시모에게 모두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거기다가 시모는 폭행 혐의가 성립되면서 처벌도 받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다음 며느리를 받아보려고 여기저기 주선을 알아보고 있지만 이미 동네방네 마마보이 집착 시모 소문이 돌면서 아무도 주선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요. 사실 저와 이혼을 하면 저는 당연히 남편이 본가로 들어가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본가로 들어가지 않고 따로 나와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모 역시 아들의 이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시부와도 이혼 위기로 별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결국 세상 둘도 없었던 모자는 제가 없어지니 그 사랑도 끝난 것 같더라고요. 참 웃기는 일이죠. 저는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더욱 느낀 것은 아이는 제 분신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라는 것이었죠. 이 아이를 키우면서 나중에 성인이 되고 독립을 했을 때 스스로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지 다짐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아이와 함께 잘 지내보려고요. 모두들 행복하시길 바랄게요.